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장례식장 안에서는 조문객들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상주 자리는 이미 다른 여자가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20년간 숨겨온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넌 이제 남이야. 30년 전 결혼식장에서 날 보며 웃던 그 얼굴이 맞나 싶었죠.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870만 원. 30년의 대가였어요.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선 씨. 돌아봤어요. 낯선 변호사가 서 있었죠. 고인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김미선입니다. 지금은 64살이에요.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간판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카페 미선.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김씨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 김철수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술은 마시지 않았고 바람도 피우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는 75의 나이에도 집안 살림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35, 작은딸 수연이는 32이었어요. 2딸 모두 출가했지만 명절이면 어김없이 시댁으로 왔죠. 겉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제가 주인공인 날은 없었어요. 29에 결혼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났어요. 철수 씨는 차분해 보였죠.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가 작네. 첫마디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거니 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좁은 투룸이었어요. 전세금은 시어머니가 빌려주셨죠. 매달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결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죠.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거지를 안 했더라고요. 어젯밤 늦게까지 이사짐을 정리하느라 지쳐서 그랬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결혼했으면 각오를 해야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첫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계셨어요. 늦었네.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파서 소리를 낼 뻔했죠.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봤거든요. 그 정도도 못 참아? 말씀하셨어요. 10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손님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돌렸죠. 그날 밤 욕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29살이 40처럼 보였어요.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집들이 손님 오는 거 알지?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임신이 병이야? 3시간 뒤 시댁에 도착했어요. 손님이 10명도 넘었죠. 온종일 음식을 날랐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벽을 붙잡고 버텼죠.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온몸이 아팠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천천히 내려왔어요. 괜찮겠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병원에 갔죠.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뒤 시댁에서 잔칫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는 거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돌이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이름으로요. 네. 대답했죠. 하지만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도 없다는 걸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남편 월급은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한 달에 80만 원이었죠. 집세, 공과금, 식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갈 축의금도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관리하시는 게 편하잖아. 그게 뭐가 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수연이를 낳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 민지가 전화를 했어요. 미선아, 나 사업 시작했어. 목소리가 밝았죠. 옷가게를 연 거였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너는 뭐 해? 민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말이 막혔어요. 집에 있어. 겨우 대답했죠.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지 뭐. 하지만 그 웃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35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죽어 있었죠.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남편이 신문을 내려놨어요. 뭘? 물었죠. 아르바이트라도.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전 일인데도 지금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간병은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낮에는 시댁 살림을 돌보고 밤에는 병원에 갔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2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체중이 10kg 빠졌죠. 어느 날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며느리. 부르셨어요. 네. 대답했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복이야. 복이 아니라 의무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셨죠. 수진이 학비 어떻게 할 거야?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 있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다 집 융자 갚는 데 썼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저축은요? 물었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 그게 다 너희 살림 보태준 거야. 20년 동안 남편이 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 월급 어디로 간 거야?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관리하셨잖아. 관리가 아니라 착취였죠.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어요.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은 오빠가 다 받았죠. 나는 시집 갔으니까. 오빠가 말했습니다. 섭섭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죠.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처가에서 뭐 안 받았어? 화가 났습니다. 받을 게 뭐가 있어? 소리쳤죠. 남편이 놀랐어요. 왜 그래?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고요. 30년 동안 남편 월급 한 푼 못 받고 살았는데.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다 관리해 주셨잖아. 관리가 아니라 착취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2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했어요. 사위가 좋은 사람이었죠. 신혼집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그럼 대출받아. 명령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죠. 생활비에서 빼야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렸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서 누가 봤을 거예요. 가엾은 사람처럼. 실제로 가엾었으니까요. 30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대답했어요. 민지가 웃었죠. 너 맨날 그냥이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이혼했어. 놀랐어요. 왜? 물었죠. 친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지금은 혼자 사는데 행복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은? 물었죠. 차려놨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식탁으로 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갔죠. 수상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응, 나 지금 못 나가. 집에 있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죠. 남편이 나왔습니다. 누구야? 물었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죠. 회사 사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휴대폰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풀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가 있었어요. 여보, 보고 싶어. 오늘 언제 만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야?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당신, 언제부터야?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2년. 2년이라니. 등골이 오싹했죠. 그 여자 누구야? 물었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사 후배. 나이가 어떻게 돼? 물었죠. 35.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딸 또래였어요. 웃음이 나왔죠.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혼하자.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죠. 미선아. 제발 이라는 말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이혼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며느리,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어. 말씀하셨죠.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하면 너 갈 데 있어? 없었습니다. 집도 돈도 직업도 없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그럼 나가. 명령이었죠. 3일 뒤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였어요. 30년의 흔적이 그게 전부였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870만 원 남았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마트에 갔죠.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춰 장을 봤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라면을 샀습니다. 김치를 샀죠. 계란을 샀어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총 12,000원입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카드였죠. 이혼 후 처음 만든 거였습니다. 결제 완료. 소리가 났어요. 뭔가 뭉클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쳤죠. 50대 여성 일자리. 마트 계산원, 아파트 경비, 식당 보조. 화면을 내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상대방이 물었죠. 59입니다. 대답했어요. 아,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다른 곳에.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20곳에 전화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월세, 공과금, 식비를 내고 나니 그랬죠. 불안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죠. 작은 가게들이 보였어요. 카페, 분식집, 편의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카페를 차릴 생각은 없었어요. 꿈도 아니었죠.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갔어요. 권리금 없는 가게 있나요? 물었죠. 주인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하나 있어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죠. 골목 안쪽이라 손님이 많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먼지가 수북했죠. 창문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계약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270만 원이었어요. 장비를 사야 했죠. 중고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아는 언니한테 얻었죠. 일주일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카페 미선. 제 이름이 적힌 첫 번째 것이었어요. 첫 영업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가게로 갔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첫 잔이었어요. 향이 퍼졌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젊은 남자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6천 원입니다. 말했어요. 카드를 받았죠. 첫 매출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3명이 왔어요. 매출은 1만 8천 원이었죠. 저녁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불을 끄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하루 평균 3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90만 원이었죠.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됐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에 갔어요. 청소를 하고 커피를 내렸죠. 손님이 없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외로움처럼 느껴졌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진 말자. 버티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산책하던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말씀하셨죠. 따뜻하게 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 커피가 참 따뜻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죠. 감사합니다.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혼자 하시나 봐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죠. 네, 이혼하고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랬어. 그러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할머니가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영희 할머니셨어요. 78이라고 하셨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들은 외국에 산다고 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익숙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저도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야.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운 게 진짜 외로운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과 살았지만 늘 외로웠거든요. 단골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오는 학생도 생겼죠. 사장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칭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사장님, 오늘도 계셨네요. 단골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하루가 버틸만해졌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었죠. 하루 평균 7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됐어요.
월세를 내고 재료비를 빼면 50만 원 정도 남았죠. 적은 돈이었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모였어요. 제 이름으로 모은 첫 돈이었죠. 찍어봤습니다. 통장을. 김미선, 잔액 312만 7,450원. 숫자를 보니 뭉클했어요. 이게 내 돈이구나 생각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두부가 있었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춰 요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입맛에 맞춰 만들었죠. 간이 딱 맞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TV를 켰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마음껏 봤어요. 채널 권한을 빼앗기지 않았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3개였어요. 금방 끝났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뭐하러 왔어? 물었습니다. 남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일해?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죠.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겠네. 동정이 아니라 비웃음처럼 들렸죠. 안 힘들어.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미선아. 불렀죠. 나 다시. 말을 이으려는데 끊었습니다. 손님 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봤죠. 그 사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지 마. 말했어요. 남편이 섰죠.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안 미안해. 대답했어요. 문을 닫았죠. 남편이 가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떨렸죠.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무 감정도 안 느껴졌죠.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죠. 잘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물었죠.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잘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수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죠. 왜? 물었습니다. 아빠가 암이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물었죠. 6개월 전부터.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말해? 물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래. 수진이가 대답했죠. 병원 어디야?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워했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많이 마른 모습이었죠. 눈을 떴습니다. 미선아. 놀란 목소리였어요. 왜 왔어? 물었죠. 수진이가 말했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말했죠. 뭐가? 물었습니다. 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한숨이 나왔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그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상주 자리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죠. 그 여자였습니다. 20년간 남편이 숨겨온.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넌 이제 남이야. 차갑게 말했죠. 알아요. 대답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미선 씨. 변호사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몽투를 건넸죠.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뭐예요? 물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몽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있었죠. 미선아. 남편 글씨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 말만 들었지. 당신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 하지만 모른 척했어. 비겁했지. 그 여자는 실수였어. 하지만 변명은 안 할게. 당신한테 줄 게 없어. 하지만 하나 남긴 게 있어. 통장이야. 20년 동안 몰래 모은 거야. 당신 명의로 만들었어. 이혼할 때 줄 걸 그랬는데. 용기가 없었어. 이제라도 받아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미안해. 사랑했어. 편지 아래 통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김미선. 제 이름이었죠. 잔액을 봤습니다. 8천만 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한참을 봤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물었죠.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미선 씨 마음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며칠 생각해봐요. 급할 거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일주일 뒤 결정했습니다. 받기로요. 30년 동안 제가 벌어야 했던 돈이었죠. 하지만 다 쓰진 않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아이들한테 주기로요. 수진이와 수연이한테 전화했어요. 만나자. 말했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너희 아빠가 남긴 거야. 수진이가 봤습니다. 엄마 명의잖아. 말했죠. 응, 근데 절반은 너희 거야. 대답했어요. 수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불렀죠. 괜찮아.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 마지막 마음이야. 받아. 아이들이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64살이에요. 카페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죠. 손님도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 벌어요. 많지 않지만 제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오후 3시에 오십니다. 단골들도 늘었어요. 사장님. 부르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어제 새 손님이 왔어요. 젊은 여자였죠. 여기 분위기가 참 따뜻해요. 말했습니다. 고맙죠. 대답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혼자 하세요? 네. 대답했죠. 여자가 웃었어요. 멋지시다.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지난주에 수연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손녀였습니다. 병원에 갔죠. 작은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고민했죠.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결정했어요. 미래. 어때? 물었죠.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죠. 미래야. 불렀습니다.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아. 속삭였어요. 어제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묘비 앞에 섰죠. 꽃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죠. 이제 안녕.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59살에 이혼하고 카페를 차린 제가 증명합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첫 손님이었던 카페가 이제는 단골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럴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